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State and Life Cycle 강의 세 번째 파트 영상입니다. 이번에 배워볼 것은 스테이트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인캡슐레이티드 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 특성에 의해서 리액트 전체가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탑다운 방식으로 흐른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두 가지 파트죠. 스테이트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부분들과 데이터가 탑다운 방식으로 플로우한다 라는 리액트의 특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테이트에 대해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스테이트를 수정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방법은 setState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스테이트를 수정한다고 했을 때 아니 직접 setState 값에 어사인을 해도 되지 않아?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렇게 직접 스테이트에 어사인을 하게 되면 리액트 입장에서는 스테이트가 수정됐는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리액트는 setState가 호출될 때만 스테이트가 수정되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스테이트가 수정되었구나 하고 알아차릴 때만 다시 렌더를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스테이트를 수정할 때는 setState 메소드를 실행해야 하는 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테이트에 직접적으로 값을 할당할 곳은 유일하게 단 한 곳뿐이니까요. 바로 그곳은 클래스 컴포넌트의 constructor라는 메소드 안에서입니다. 즉 초기 값을 할당할 때만 스테이트 값에 직접 할당이 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setState는 비동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setState가 비동기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자바스크립트가 비동기라는 말의 뜻은 혹시 아시나요? 어,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의 특성 중 하나인 비동기라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비동기 특성은 제 채널에 올라와 있는 자바스크립트 비동기 강의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비동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setState를 실행하게 되면 리액트는 그 setState 안에서 오브젝트로 받은 아규먼트를 멀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같은 오브젝트를 여러 번 아규먼트로 줘서 setState를 실행시키게 되면 여러 번 콜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 한 번만 실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리액트가 착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서 리액트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함이죠. 똑같은 작업, 이미 한 작업을 계속 다시 한다고 리액트가 인식한다면 이거 나 이미 한 작업이야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this.props 그리고 this.state는 항상 비동기적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다음 스테이트 값을 사용할 때 현재 props와 스테이트 값을 사용해서 다음 스테이트 값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코드를 한번 보시죠. 지금 setState라는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 아규먼트로 오브젝트를 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를 주게 되면 이 setState 함수를 여러 번 동시에 콜을 할 경우에는 단 한 번만 실행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규먼트로 주고 있는 이 오브젝트가 똑같은 오브젝트이기 때문이죠. 즉 같은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etState에 오브젝트를 아규먼트로 주는 것이 아니라 펑션을 아규먼트로 주면 됩니다. 이 코드 보이시나요? setState 안에 펑션이 들어가 있죠. 그 펑션은 state와 props를 아규먼트로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state는 바뀌기 전의 state 값입니다. 바뀌기 전의 state 값. 바뀌기 전의 state 값을 아규먼트로 주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props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함수를 실행했을 때는 그 안에서 state 값이 바뀐 후에, 바뀌기 전이 아니라 바뀐 후에 state 값을
계산할 수 있는 코드를 콜백 펑션으로 주는 것이죠. set state에게 이 콜백 펑션을 주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그 이유는 set state가 비동기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이 코드를 여러 번 콜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set state가 실행을 할 때 비동기이므로 이 안에 있는 콜백 펑션을 백그라운드로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행될 때는 또 넘기게 되죠. 또 실행될 때는 또 넘기게 됩니다. 같은 콜백을 여러 번 넣더라도 그 여러 번의 콜백은 모두 백그라운드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에 쌓였던 콜백들은 결국 스테이트가 변화할 때 Q로 옮겨지게 되고 Q에 쌓여있던 여러 개의 이 콜백 펑션들은 기존의 콜스택이 모두 비워지게 되면, 즉 기존 콜스택에 있던 함수들의 실행이 다 끝나게 되면 그 기존 콜스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콜스택에 이 콜백 펑션들이 여러 개가 그대로 쌓이겠죠. 그 쌓인 순서대로 여러 개의 콜백 펑션이 콜스택 안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그 결과 값이 지속적으로 모두 여러 번이 정확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오브젝트로 줬을 때는 안 되는데 왜 콜백 펑션을 줬을 때는 되는 거야? 콜백 펑션으로 될 때, 콜백 펑션으로 줄 때 되는 건 알겠어.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럼 오브젝트로 줬을 때는 왜 안 되는 거야? 정확히 멀지가 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퍼포먼스를 위해서 한 번만 실행된다고? 그거에 대한 답은 아래에 있습니다. set state에 오브젝트 값으로 아르규먼트를 줬을 때 state가 업데이트인 방식은 멀지입니다. 즉, 기존의 오브젝트 값에 새로 바뀐 오브젝트 값을 통합시키는 것이죠. 멀지하는 것입니다. set state를 실행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 state에 post라는 키와 array 밸류 값이 주어져 있고요. comment라는 키와 또 array 밸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키 밸류 페어로 이루어져 있다면 set state를 여러 번 콜해서 state 안에 각 키 밸류 페어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fetch post라는 메소드를 실행시키게 되면 post라는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고 있죠. fetch comment라는 메소드를 실행시키게 되면 comment라는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멀지가 되기 때문에 post와 comment는 각각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멀지는 쉘로우 카피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스트와 코멘트가 따로따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갖습니다. 여기까지 set state를 사용했을 때 업데이트가 되는 것은 set state의 비동기적 특성으로 분명히 작용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아르규먼트를 주면 멀지가 일어나서 단시간에 여러 번 콜을 계속 똑같이 set state를 반복하게 되면 그 모든 변화가 정확히 스테이트에 적용되지 않는다. 즉, 여러 번 변화를 스테이트에 주려고 해도 실패해버리는 것이죠.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펑션으로 set state의 아르규먼트를 줘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아볼 것은 리액트에서 데이터가 흐르는 방향입니다. 리액트에서 데이터는 한 방향, 탑다운, 즉 부모에서 자식으로만 전달이 됩니다.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에게로만 데이터를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식 컴포넌트는 데이터를 받을 수만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뭐 부모 컴포넌트인지 다른 컴포넌트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더불어 어떤 특정 컴포넌트에서는 다른 컴포넌트가 스테이트 불한지, 스테이트 리스한지, 혹은 그 컴포넌트가 펑션 컴포넌트인지, 클래스 컴포넌트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리액트에서 스테이트에 대해서 로컬하다 혹은 인캡슐레이티드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즉 스테이트는 컴포넌트, 해당 컴포넌트 안에 캡슐 안에 쌓여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도저히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컴포넌트가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유일하게
이 컴포넌트 안에 있는 스테이트 값을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컴포넌트 안에 스테이트 값, 즉 내가 부모 컴포넌트인데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스테이트의 값을 자식 컴포넌트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그렇죠. 바로 프랍스로요. 프랍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 값을 자식 컴포넌트에게 넘겨주게 되면 자식 컴포넌트는 넘겨받은, 프랍스로 넘겨받은 그 스테이트 값을 자식 컴포넌트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보시죠. 여기 기본적인 h2라는 HTML 태그가 있습니다. JSX로 선언되어진 리액트 엘리먼트인데요. 이 안에서는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this.state.date라고 해서 스테이트 값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formatted date라고 사용자 정의 컴포넌트를 만들었을 때 이때에도 date라는 props를 주고 있고요. 이 date의 값은 this.state.date라고 해서 this.state, 즉 state 값을 props의 value로 데이터로 자식 컴포넌트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ormatted 컴포넌트는 이 데이터를 props로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데이트 안에 받은 this.state.date라는 데이터 값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부모 컴포넌트로부터 왔는지, 직접 입력을 받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는 탑다운, 즉 부모에서 자식으로만 흐르고 한 컴포넌트는 특정 다른 컴포넌트의 스테이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있는지, 없는지, 값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트의 출처를 이 포매티드 데이터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저 프랍스로 받아서 값을 활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을 리액트의 데이터 흐름이 탑다운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즉, 리액트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는데요. 어떤 스테이트는 항상 특정 컴포넌트에게 온전히 소유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테이트로부터 나온 어떠한 데이터 혹은 UI들 이런 것들은 그 해당 컴포넌트,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의 자식 컴포넌트에게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즉, 위에서 아래로 계속 흘러가는 거죠. 프랍스를 폭포의 물줄기라고 본다면 부모 컴포넌트가 위에 있고 자식 컴포넌트가 아래에 있으니까 이 폭포의 물줄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흘러내려가겠죠. 프랍스가 쭉쭉쭉 흘러내려가서 전달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폭포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물줄기가 거꾸로 솟아 올라갈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럴 수 없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쉬울 겁니다. 그럼 스테이트는 무엇이냐? 큰 폭포가 흘러갈 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큰 폭포에 중간중간 물줄기가 함유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스테이트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즉, 특정 컴포넌트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지는 것이죠. 프랍스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기존 프랍스의 큰 데이터 흐름에 스테이트가 프랍스처럼 데이터를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물줄기 데이터의 흐름이 추가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모든 컴포넌트는 각자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가진 독립적인 컴포넌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래 앱 컴포넌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클락이라는 컴포넌트가 3번 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클락 컴포넌트,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 왔던 것이죠. 타이머가 설정되어 있고 현재 시각이 데이터로 주어지는 바로 그 클락 컴포넌트입니다. 이때 이 클락 컴포넌트 3개는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머 설정조차도 3개가 각각 다릅니다. 현재 시각을 표시하는 것도 물론 데이터 값은 똑같겠지만 표시하는 그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3개의 클락 컴포넌트가 똑같은 클락 컴포넌트지만 선언이 될 때, 즉 여기서 호출되고 있을 때 이 3개의 컴포넌트는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설명을 해보면 리액트 앱에서는 컴포넌트가 스테이트풀한지 스테이트리스한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테이트리스한 컴포넌트 내부에서 스테이트풀한 컴포넌트를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스테이트풀한 컴포넌트에서 스테이트 리스트한 컴포넌트를 호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스테이트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즉 수정할 때는 반드시 setState를 이용해야 하고 정확히 값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스테이트 수정될 오브젝트를 아규먼트로 주는 게 아니라 펑션을 아규먼트로 넘겨줘라 라는 주의점을 하나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리액트에서 데이터의 플로우의 방향은 탑다운이다. 즉 부모 컴포넌트로부터 자식 컴포넌트로 마치 폭포처럼 데이터가 흘러간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스테이트 세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길고 긴 스테이트 앤 라이프 사이클 강의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액트 메인 컨셉 다섯 번째죠. 핸들링 이벤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저 데이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안녕.